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콩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벌써 1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제법 연말 분위기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2주 전, 그러니까 이맘때가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좀 온라인으로 좀 주문해서 선물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배송 기간까지 고려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성탄절 분위기 내는데 좋은 꽃이죠. 저도 참 이 꽃을 좋아하는데 빨간 포인세티아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또 인기라고 하네요. 네, 이 포인세티아는 그동안 대부분 미국에서 육성된 품종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육성 품종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늘 금요일이면 늘 좋은 정보를 좀 선물을 가득 들고 오시는 분이죠. 마치 저는 산타 같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농촌진흥청의 위태석 연구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포인세티아 국내 육성 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최근에도 좀 주목할 만한 품종이 있다고요? 네, 지난달에 그 포인세티아 신품종들이 농가에 첫 선을 보이는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붉은색이 선명한 레드잉하고 레드펄 품종이 소개가 되었고요. 또 그 잎이 뒤로 말려서 이렇게 공 모양을 띤 아주 품종명으로 정식 등록은 안 됐지만 원교 D5131이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그 새로운 포인세티아는 국내 소비자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밝은 빨강색을 띠고요. 또 계약 기간이 아주 짧은 품종이 특징이고요.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공 모양의 잎을 가진 계통으로 시장에서 아마 반응도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품종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한 32.3% 정도의 포인세티아가 국내 육성 품종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신품종의 영향으로 국산 품종이 한 40% 정도까지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맘때면 꽃시장은 물론이고요. 편의점에서도 이 포인세티아를 좀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왕이면 국내 육성 품종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을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시작해서 왠지 조금 더 설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피망과 포도 그리고 표고버섯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가락콩 365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245톤, 과일과채 794톤, 일반 채소 4454톤 들어왔습니다. 총 6494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136톤 정도 오늘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구마 보겠습니다. 135.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75.2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39.81톤, 한 40톤 정도 줄었습니다. 고구마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37,575원,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는 34,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34,000원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는 좀 더 올랐네요. 3,278원 오르면서 평균가 37,575원이 되겠습니다. 자, 고구마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10월 20일 때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3,399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은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로 올랐다가 어제 같은 경우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 37,575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이건 좀 가장 높았던 가격이 한 48,000원대까지도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11월 25일 날 38,000원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처럼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되는 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배추입니다. 447.3톤 들어왔네요. 어제 476.8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29.5톤 줄었습니다. 절임 배추 2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7,784원, 최고가 34,000원, 최저가는 30,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37,784원이네요. 어제 같은 경우 31,000원대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어제보다 351원, 오늘이 더 낮게 기록됐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3만 원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같은 경우 31,016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그리고 바른 다음 날이죠. 31,000원대까지 시세가 오르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고요. 오늘 다시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3만 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실선이 올해가 되겠는데요. 역시나 배추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7,784원, 지난해보다 계속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도 보시죠. 138.2톤 들어왔네요. 어제 137.3톤 들어왔었고요. 큰 물량 차이는 아니지만 한 1톤 정도 오늘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섬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4,633원, 최고가 4만 원, 최저가는 29,000원이고요. 오늘 34,000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3만 원 아래를 형성을 했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4,645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도록 하죠. 12월 7일 34,959원이었는데 이 이유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11일 때 29,798원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래도 그 이후 어제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 가격은 34,633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최고가는 5만 원, 평균가는 31,81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아욱입니다. 11.8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3.25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3톤 정도 줄었습니다. 아욱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1,088원, 최고가 2만 원, 최저가는 7,000원이고요. 어제 12,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11,000원대네요. 등락가 비교해보면 1,079원 오늘 더 하락하면서 평균가 11,088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12월 7일 때가 6,700원대였는데 이 가격이 11일 때까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계속 쭉 오르면서 11일 가격 12,000원대까지 시세가 형성을 했었는데 하지만 11일 기점으로 오늘까지는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1,088원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또 봐야겠죠. 여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최고가 21,000원, 평균가는 8,976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근대입니다. 10.6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12.39톤 반입됐었네요. 어제보다 1.7톤 정도 줄었습니다. 근대 4kg 상품 기준 평균가 7,276원, 최고가 7,700원, 최저가는 7,000원이고요. 어제 8,023원이었는데 오늘은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어제보다 747원 떨어지면서 7,276원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4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지금 7일부터 10일까지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10일 가격이 14,965원, 한 15,000원대 시세가 나왔었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이후로 뚝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어제 기점으로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오늘은 7,27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을까요? 포천시가 최고가는 가장 높았습니다. 7,7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는 경기 광주시가 높네요. 6,68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피망입니다.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31.4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9.92톤, 한 30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1.5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청피망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367원,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23,5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25,000원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24,367원이죠. 어제보다 1,344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최고가인데요.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7일 가격이 21,000원이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한 7,000원 정도 올랐죠. 28,000원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10월 14일부터 12월 전까지만 해도 좀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8일 전까지는 올해세가 소폭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11월 28일부터 또 12월 접어들면서 상황이 좀 뒤바뀌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맘때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격차가 좀 벌어졌고요. 오늘 24,367원, 지난해보다 시세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피망 경남 진주시가 2598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남 나주시 14,656원이고요. 네, 전남 곡성군 14,033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죠. 진주시가 초고가 평균가 모두 높네요. 최고가 31,000원, 평균가는 2598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홍피망도 보겠습니다. 10kg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6,364원, 최고가 41,000원, 최저가는 35,5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36,364원, 어제보다 떨어진 가격입니다. 3,733원 더 하락했네요. 자, 홍피망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7일이 58,000원, 그리고 오늘 가격 41,000원까지 하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해와 또 비교해보도록 하죠.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 지금 홍피망 같은 경우는 14일하고 오늘을 좀 제외하고는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지금 보시면 6일 때 지난해는 상승했고 올해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6,364원,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홍피망 전남 나주시가 21,857원에 거래됐고요. 광주 남구가 25,913원, 그리고 경남 진주시는 14,173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 광역시가 최고가 41,500원, 평균가는 광주 남구가 25,913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각 경매장을 둘러본 결과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요, 전국 각지에서 우리 농산물들이 계속해서 가락동을 향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다뤄볼 바로 채소는요, 피망입니다. 자, 우리 피망은요, 언제나 듬직하시고 경매도 잘하시고 또 소비 촉진이라서 늘 발로 뛰시는 우리 최형석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가 피망 경매과장 최형석입니다. 네, 경매사님. 제 말 맞죠? 네. 경매도 잘하시고 늘 피망 소비 촉진을 위해서 발로 뛰시고 네, 인물도 네, 그러시고 아니 근데 오늘 경매사님 유독 좀 힘이 없어 보여요. 예. 예, 감기 걸리신 거예요? 그 연말로 인해서 이제 파프리카랬다. 피망 소비가 좀 증가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관계자를 만나느라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관계자도 만나시고 예, 한 잔 하시고 아니 사실 요 시기에 우리가 비타민 가득한 채소들만 잘 챙겨 먹어도 감기 걱정 안 하거든요. 예, 우리 경매사님이 최근에 피망 경매만 하시고 피망 좀 잘 안 드신 거죠? 예. 예. 지금 피망을 이때까지 잘 먹어왔기에 예. 몸 상태가 이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더 심하게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멈춘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피망 하면은요, 두 가지예요. 이제 붉은 색깔의 홍피망과 청피망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어떻게 경매사님이 좋아하는 피망은 어느 쪽이에요? 예. 그래도 저희 서울청가의 매출을 좀 많이 높여주는 청피망이 좋죠. 청피망이. 저는 홍피망을 좋아하는데 전반적으로 홍피망이 더 가격이 훨씬 좀 비싸잖아요. 예, 지금 평균적으로 홍피망이 좀 높은 상황인데 농가 입장에서는 청피망을 2번 딸 수 있는 거를 홍피망을 따려면은 한 번밖에 수확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또 청피망을 또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네. 예. 농가에서는 선호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가 더 많이 되는 소비자가 찾는 이제 피망은 어느 쪽이에요? 그럼요. 예, 지금 소비율은 홍피망보다 청피망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소비율이 높은 청피망을 좋아하시는 우리 경매사님, 전반적으로 오늘 경매는 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사실 뭐 마지막 경매도 가장 또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졌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청피망 같은 경우는 지금 A급 소비들은 월등히 좋은 상황인데 상품 소비가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피망의 대체적인 청파프리카 반입이 꾸준하기 때문에 그 상품 소비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또 이렇게 좀 색깔별로도 차이도 좀 보이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그 연말의 분위기를 거스는 우리 채소들이 또 받고 있어요. 네, 반입률도 조금 다른 모습인데, 근데 지난주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쭉 둘러보니까 오늘 반입량은 어느 정도 들어왔을까요? 예, 금일 같은 경우는 31톤 정도 반입이 됐고, 뭐 31톤 이 숫자는 뭐 약 전주부터 꾸준한 숫자입니다. 예. 평년 기준으로 봐도 지금 한 30톤, 31톤 정도의 이 매일 이제 반입되는 양이잖아요. 예. 이 정도 양이 좀 뭐 작년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까요? 예, 지금 뭐 특품의 소비는 꾸준하기 때문에 시세라든가 뭐 소비 동향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안정적으로 뭐 꾸준히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있는 가락동이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우리 예. 경매사님이 제 질문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 반입량이 30톤, 31톤 들어오는 게 작년하고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차이예요? 뭐 전년 대비 한 30%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요. 뭐 시세는 전년 대비 한 100%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좀 하락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은 많이 늘어났어요. 네, 양은 예, 늘어났어요. 양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시세를 살짝 먼저 짚어주셨는데 오늘 얼마에 그럼 거래된 상황일까요, 피망은? 지금 10kg 상품 기준 23,000원대, 그리고 최고 단가는 28,000원대 시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23,000원 오늘 피망 거래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앞서 짚어주셨듯이 반입량은요 지난해에 비해서 좀 재배 면적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좀 만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지난해하고 꽤 많은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맘때 한 4만 원 넘지 예, 않았나요, 4만 시세를? 예, 예, 작년 이맘때 한 4만 원 정도 넘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주산지인 경상도 일원에 이제 전년에 고단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대 심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배 면적도 증가하고 또 상대적으로 청피망의 대치제인 청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청파프리카 같은 경우 강원도 철원 쪽에서 출하가 되는데 그 상품들 같은 경우 그 파프리카를 재배하신 농민들의 이제 청파프리카의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피망 시세가 좀 하락세 형성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뭐 4만 원 가까이 형성됐던 지금 피망 시세가 오늘 경락가만 봐도 지금 23,000원 예. 정도 형성을 했고요. 최고가 뭐 28,000원 말씀하시지만은 극히 뭐 소량이기 때문에 평균 시세는 23,000원으로 지금 바라봐야 될 상황입니다. 산지에서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뭐 지금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좀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산지 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예, 지금 경상도 일원이 지금 주산지이고 뭐 전라도 일원에서는 뭐 일부 이제 소량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어떤 이 지역들의 좀 어떤 출하별 어떤 그 특징들이 좀 있잖아요. 지역별로 우리 피망이 예, 어떤 좀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는요? 주산지인 경상도 이론 상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햇 상품들이다 보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과피도 부드럽고 뭐 색택도 뭐 뛰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라도 이론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상품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햇기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조금 지난 거 이제 과피 자체 일단 경도 부분이 차이를 좀 많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산지 상황은 좀 어떤 분위기일까요? 네. 지금 피망 재배 농가분들이 다들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년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뭐 농가분들이 올해도 잘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재배 면적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인데 지금 연말로 이제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피망 소비는 이제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말 되면 다들 이제 외식이라든가 가족끼리 뭐 밖에 나가서 뭐 밥도 많이 드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외식 소비 증가로 뭐 피망 시세는 좀 더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는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시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좀 고단가를 좀 기대를 하셨는데 정말 반도 못 미치는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요. 연말답게 외식들 많이 하시면서 또 피망 소비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고요. 그럼 연말에 경매사님 가족은 정말 외식을 많이 하세요? 예,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게 연말에 있습니다. 아, 그게 12월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사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소비는 늘어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세 상승에 대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좀 피망 들고 오셨는데 좋은 시세를 받는 피망은 항상 그 특징이 있거든요. 예. 네,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예, 전체적으로 피망 재배 농가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 피망의 형태적인 모양새를 잡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피망 같은 경우는 좀 형태적인 모양새가 균일한 상품들끼리 뭐 따로 선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균일하지 않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상품으로 선별해 주시면은 상품 또한 외식 소비로 또 나가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중요한 거는 뭐 특품은 특품답게, 상품은 상품답게 그렇게 이제 균일한 선별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한눈에 봐도 우리 딱 이게 이경화,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 딱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망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큰 피망대로,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정확히 구분하셔서 올려 보내주셔야지 정말 제 시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피망을 딱 들고 큰 거는 경매사님, 작은 건 제 거. 예. 맛 좀 봐주세요. 어느 정도인지. 예. 어때요?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이거 많이 드시라고.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한번 예. 드셔보세요. 피망은 적당히 새콤하면서 달짝지근한 게 맛 좋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맛있는 우리 피망 좀 많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피망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농산물 유통 흐름과 소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피망 생산량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 피망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생산량이 꾸준히 늘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2010년도 이후부터 이제 파프리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좀 정체가 되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피망의 월별 판매량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 피망은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량을 가락시장에 이제 반입되는 양으로 이제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네네.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7월에 소비가 가장 많은 판매가 가장 많은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 2월하고 8, 9월에 9월, 10월에 판매량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특히 이것을 보면 그 명절 수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품목의 하나가 피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망에 저희들 이제 가구당 평균 구매 횟수하고 평균 구입액 그리고 구매 가구 비율을 보면 모두 다 감소하고 있고요. 이러한 네. 추세는 최근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농가 수익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위 면적당 소득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피망의 약 한 시바르당, 그러니까 300평당 평균 소득을 보면 약 한 356만 원 정도 됩니다. 특히 피망의 시바르당 그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단가 하락으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평균 단가가 킬로그램당 3,217원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1,924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소득도 2010년도에는 시바르당 약간 996만 원 정도 있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2010년보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소득이 하락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농가에서 선별 잘하셔서 제값받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망의 품질 평가 기준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피망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크기하고요. 그다음에 모양, 그리고 신선도, 그리고 색깔, 과피 이런 순서로 주로 많이 보는 경향이고요. 네. 크기는 한 110g에서 125g 정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양은 종이컵처럼 꼭지에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모양이고요. 좌우 대칭이 이렇게 좀 잡혀 있고 네. 꼭지 부분이 살짝 들어간 것을 시장에서 좋은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색택은 이제 청피망하고 홍피망이 있어서
색깔 자체는 이제 청표면 같은 진녹색을 띠고 네네. 청표면, 홍표면 다 광택이 있고 이제 골이 있는 것을 좀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손에 잡았을 때 과피는 손으로 잡았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피망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주 소비처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피망 구매 장소별로 좀 소비 분위기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농촌진흥청의 이제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만요. 2010년도 이후에 이제 가구당 구입액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구매처 변화를 보면 대형마트인 경우에 2010년도에 가구당 구입액이 347원 정도 대형마트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2018년도에 89원 정도 구매하는 구입 금액이 줄었은 게 약간 75% 정도 하락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한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마켓이 이제 감소폭이 좀 가장 적은 경향인데 그래도 한 50% 정도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망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런 구매처별로 감소폭이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비가 줄고 있다니까 농가에서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출하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169.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99.56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5,05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3,500원이었습니다. 어제 17,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5,000원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2,470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어제 가격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제 1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15,000원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담양군 12,970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평택시는 12,322원이었습니다. 충남 공주시 16,65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평균가 16,651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박 보겠습니다. 오늘 12.3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7.51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1,489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34,000원, 최저가 29,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2,000원대, 오늘은 31,000원대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602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12월 7일 33,000원대였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다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1,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26,204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함안군은 22,889원이었습니다. 경남 함양군 22,68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고창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평균가 26,20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12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1.4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9.57톤 증가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입니다. 1kg 특품 기준 평균가 15,32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4,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5,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519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2,000원 기록했고요. 산청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4,586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 보겠습니다. 오늘 15.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6.9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머스크멜론입니다. 8kg 특품 기준 평균가 39,44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1,000원, 최저가 3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4,000원대, 오늘은 39,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748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고창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41,000원, 평균가 35,404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 경락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48.7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5.39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6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수입 포도입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1,83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38,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2,000원대, 오늘은 31,000원대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518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7일 33,000원대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31,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캔베럴리 품종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1,13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 만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2,000원대, 오늘은 11,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1,19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일까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11일 가격 1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11,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비슷한 흐름이 계속됐었는데요. 지금 지난주 가격 12월 6일의 가격이 9,500원대로 가장 낮았고요.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면서 오늘 11,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대구 북구 8,104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상주시 1,257원이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7,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상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257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이 바로 포도인데요. 포도 중에서도 요즘 인기가 정말 급상승하고 있는 품종이죠. 샤인 머스켓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품종이라 재배 면적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 샤인 머스켓 재배 면적은 그 초창기였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매년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2016년도에 재배 면적이 278헥타였었는데요. 이게 2017년에 472헥타, 2018년도에 953헥타, 2019년에는 1867헥타까지 늘어났고요. 농업관측본부에서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약간 2,526헥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포도 재배 면적이 1999년도에 약간 29,462헥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8년도에 12,795헥타까지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13,191헥타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재배 면적이 약간 늘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샤인머스켓의 열풍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었는데 샤인머스켓 때문에 20년 만에 포도 재배 면적이 증가했다라는 거 정말 그 인기가 대단하다는 걸 네. 증명해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샤인머스켓의 인기를 활기를 띠고 있는 포도 시장, 가구당 구매액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이제 소비자 패널 데이터의 가계부 조사를 보면 가구당 포도 구입액은 2013년도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에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좀 살펴봐야겠지만 역시 샤인머스켓의 열풍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좋은 품종 하나가 시장을 살리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샤인머스켓이 일본 품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로열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실제는 또 로열티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샤인머스켓은 이제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같은 일본의 농연기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과수연구소에서 1988년도에 품종 개발이 돼서 2006년도에 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한국의 이제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이제 로열티를 요구를 하려면 자국에서 품종을 등록한 이후에 외국 그 해당 국가에 6년 이내에 품종 등록을 해서 보호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농연기구에서 이 샤인머스켓이 외국에 수출할 품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다가 품종 등록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예.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재배 기술을 개발을 해서
2014년도에 국립종자원의 품종 생산 판매 신고를 마쳐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네, 지금 네. 일본에서는 한국에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의 발빠른 품종 생산 신고가 그야말로 좀 신의 한 수였다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로열티 없이, 그러니까 로열티에 대한 부담 없이 좀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생산된 국내산 샤인머스켓 중국에서도 반응이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중국은 2015년도에 이제 검역 협상을 하고 나서 과일로는 처음으로 이제 포도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산 거봉하고 캠베럴리가 주로 수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 그때만 해도 중국산하고 우리나라산 그 캠베럴리하고 거봉포도의 그 품질의 차이성을 별로 이렇게 부각시키지 못해서 수출이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7년도에 우리가 중국의 대중국 전략 품종으로 샤인머스켓을 선정을 해서 네. 이제 중국에다가 수출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 수출된 샤인머스켓은 중국산 샤인머스켓보다 두세 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기준에 700g짜리 포도 한 송이가요. 온라인에서는 한 3, 4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적게는 5만 원, 비싼 거는 5만 원, 9만 원까지도 이렇게 호가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 판매가 네.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대중 포도 수출액이 1,886%나 늘어나는 뭐 기염을 토한 네네. 이런 결과를 냈고요. 네네. 2018년도에 약간 90톤 정도가 수출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중국산 샤인머스켓하고는 품질 면에서 확연하게 이렇게 차별성을 저희들이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중국 시장 이외에 그 베트남이라든가 네. 홍콩 시장 쪽에도 앞으로 이제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에서는 이 샤인머스켓이 무척 기특하고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9만 원까지 한다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이번에는요, 올해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했잖아요. 내년 포도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은 어떨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 과일과채팀에서 포도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홍승표입니다. 네, 이제 벌써 2020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먼저 2019년 올해 대비 내년 2020년의 포도 재배 면적 어떨 전망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2020년 포도 재배 면적은 금년보다 2% 증가한 12,968헥타르로 전망됩니다. 성목 면적은 4% 감소하나 이목 면적이 33%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샤인머스켓 가격 강세로 기존 농가의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 확대와 신규 농가의 식재가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뭐 역시 샤인머스켓의 저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포도의 작형이나 뭐 지역별 재배 면적은 좀 어떨까요? 작형별로는 비가림 노지와 시설 재배 면적이 금년보다 각각 3%, 1%씩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류비 부담으로 인해 가온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샤인머스켓 신규 식재 증가로 가온과 무가온 시설 재배 면적 모두 1%씩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 이제 주요 과일의 재배 면적이 전부 감소하는데 그 중에 포도만 면적이 증가하더라고요. 이 앞서 말씀해주신 샤인머스켓 신규 식재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데요. 2020년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 전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은 금년 대비 35% 증가한 2,526헥타르로 전망됩니다. 포도 주산지인 경북 지역에서 샤인머스켓으로 품종 및 품목 전환을 하려는 농가가 많았으며 전남과 충북 지역에서도 신규 식재가 많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뭐 이처럼 샤인머스켓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농가에서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이 한편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샤인머스켓 생산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0년에는 품위 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착가수와 착가량 조절을 통해 송이당 700g 내외, 당도 18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12월에 포도 수입량은 어떨지 시장 분위기를 좀 알려주시죠. 네, 12월 수입량은 주 수입국인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020년 내년 포도 재배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연구원님, 최근에 이 바이러스 감염 없는 샤인머스켓 무병 원종 이 생산에 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이제 과일 대부분의 과일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알 크기도 작아지고 송이 크기도 작아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산량도 당연히 한 20-30% 정도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무병무목을 생산 검정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요, 한국과수농협연합회하고 무병 원종의 확보와 보존 증식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업무 협약에 근거해서 포도의 조직 배양묘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마 그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앙과수면목관리센터에서 한 2-3년 정도 품질이나 수량성 같은 거를 검증을 하고 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중앙과수면목관리센터에서 아마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늘 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요. 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런 좋은 기운이 다른 품목들에게도 더 많이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샤인머스켓에 대한 다양한 소식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표고버섯입니다. 경락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고버섯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9.1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7.0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139톤 증가했습니다. 생표고버섯입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 630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82,000원, 최저가 4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69,000원대 거의 7만 원에 가까운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6만 원대로 지금 평균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8,850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7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76,000원을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이틀 전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1일 가격 8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82,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68,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이었는데 올해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4일부터 한 11월 한 20일경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가격 11월 19일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격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오늘 가격 6303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64,000원이었고요. 평균가 고양시 일산 동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44,61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표고버섯 경매 상황은 어떤지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펌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은요, 표고버섯 경매가 펼쳐지는 경매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 탐스러운 표고버섯들이 크기별로 가지런히 선별이 돼서 담겨진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수록 뜨끈뜨끈한 국물이 간절하시죠. 이럴 때 더욱 표고버섯이 사랑을 받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반적인 표고버섯 경매 상황은 우리 송이 동자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불러볼게요. 송이 동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름도 좀 널리 알려주셔야죠. 예. 저 동화청과 버섯 경매사 민종우입니다. 네, 우리 민 경매사님. 송이 동자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매번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오늘 뵈니까 아이고 그냥 머리가 허리가 눈이 내렸죠? 내려가지고 동자는 그렇고 어떻게 송이 어르신 어때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산타 할아버지로 변신 중에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자, 송이 선물. 이게 산타 선물이에요? 그럼요. 예, 갖고 네. 계세요. 이따 가져갈게요. 네. 아니 정말 우리 송이 동자님은 제가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항상 빈손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자꾸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뭐 뒷날 또 많이 챙겨주시고 이러더라고요. 예, 예. 예. 자, 전반적으로 이제 표고버섯 이야기 오늘 좀 쭉 풀어볼 텐데 교매사님, 제 이야기가 맞죠? 이렇게 좀 날씨가 추울수록 버섯류들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제 김장 끝났잖아요. 맞아요. 예, 김장 끝났으니까 전골 요리들을 좀 많이 먹는 시기인데 날씨가 아직 확 춥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소비가 조금 부진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예, 좀 그래요. 예, 예. 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때요? 우리 가락동에 이제 들어오는 버섯들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좀 많이 찾는 좀 선호도 순으로 한번 좀 이렇게 나열을 해주세요. 네. 예, 가락시장 반입량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느타리, 새송이, 그다음에 표고, 팽이, 양송이 순이거든요. 근데 가락시장 외에 말고 전국적으로 따진다면은 표고버섯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전체 버섯 시장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표고버섯은 말려서 국물 내는데 요리에 또 쓰기 때문에 섭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제일 가장 많이 먹고 있고요. 제가 조금 표고버섯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도 있어요. 네, 아유 그냥 정말 우리 송이 어르신 아니 송이 동자님답게 정말 아유 그냥 표고가요. 사실 양으로 치면은 양은 이제 느타리. 그렇죠. 느타리 버섯의 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즐겨 찾는 가장 많이 먹는 버섯이 바로 표고버섯이에요. 전체 한 40%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느타리와 같이 가장 많은 양이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전반적으로 표고가 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경매 분위기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졌을까요, 교매사님? 전주 대비보다는 조금 소폭 낮아진 현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눈이 안 오고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버섯이 습을 땡기면서 버섯이 조금 품질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질이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전주에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재고 물량도 있고 대기 물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판매가. 그러면서 가격이 조금 하락세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번 주 후반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그럼 다행이에요. 그래도 좀 이렇게 주춤했던 좀 날씨 영향을 좀 고스란히 우리 표고버섯이 받은 상황이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좀 더 시세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이 조금 차이를 보일까요? 오늘 우리 표고버섯 한 어느 정도 반입이 된 상황이에요? 오늘은 가락시장 전반적으로 전일보다 좀 감소한 한 15톤 정도 반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일 같은 경우 한 20톤 정도 반입되었는데 오늘은 한 15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마지막 금요일 오늘 13일의 금요일 밤 아니 그죠?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은 이제 소비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낮아질 걸로 생각해서 농가들이 조금 출하 물량이 좀 감소한 추세입니다. 네. 자, 언제부터인가 좀 금요일 날 전반적으로 지금 산지에서 출하 물량을 좀 조절하면서 오히려 목요일보다도 금요일 양이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지금 예. 계속 이어지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또 짚어주신 대로 좀 재고 물량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양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좀 시세 부분이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경매사님이 계속 오늘 금요일이 뭐 13일에 금요일이다 하지만은 역으로 우리는 좀 좋은 시세로 좀 행복하게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세가 좀 많이 좀 떨어졌을까요? 오늘 뭐 경락가 얼마에 거래됐어요? 오늘 경락가는 키로당 15,000원에서 12,000원 사이 그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품이. 그다음에 평균 시세 같은 경우는 키로당 7,000원대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때 지금 뭐 평균 시세는 7,000원인데 지금 현재 이제 받아가고 있는 게 특품 기준이죠. 한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오늘은 이제 가격을 형성을 했어요. 요 시세가 경매사님은 어때요? 지난해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작년보다는 가격이 좀 하락한 상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올해 일기 자체가 작년보다 조금 온화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량도 늘고 품질도 좋아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내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전주보다도 조금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연말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가족과 같이 하는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중적인 음식들을 전골 요리들을 섭취하게 되면은 좀 소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연말 회식 메뉴를 우리 경매사님이 딱
선정해 주셔야 되겠네. 버섯 전골로 드시라고 많이. 그럼요. 버섯 네. 전골 좋죠.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때요? 지금 현재 이제 주출하 지역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 어떤 지역들에서 지금 가락동으로 많이 지금 반입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주로 이제 원목 재배는 뭐 장흥하고 부여 이렇게 청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부여하고 청양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톱밥 재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된 배지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용인 그다음에 부여, 청양 이쪽 지역으로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때 그쪽 지역들이 지금 뭐 산지 작황 상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전년도보다 훨씬 좀 좋은 상태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후가 온도가 적정하게 재배하기 딱 좋은 기후예요. 오늘 산지 한 군데 또 갔다 왔는데요. 선풍기를 틀어요. 아 지금요? 선풍기를 틀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구가 나오거든요. 바람을 날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있어요. 그런 상품들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어찌 보면은 지금 사실 겨울은 겨울답게 조금 추워져야 된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자연적으로 요 시기에 또 자라는 또 작물들은 그 날씨에 맞는 온도들이 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쵸.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작황도 사실 그렇게 뭐 나쁜 상황도 아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품질 좀 보여주세요. 지금 잠깐 예 제가 잠깐 저기 갔다 올게요. 어딜 갔다 와요? 저기 좋은 게 있어서. 아니 경회사님 네, 경회사님이 지금 좋은 버섯을 가지려고 갑자기 저렇게 가셨는데 사실 요 시기에는요 좋은 버섯이 그래서 갑자기 가시면 어떻게 해요 경회사님? 예? 네, 좋은 버섯이 사실 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음. 가장 좋은 포미의 버섯이라고 했는데 어떤 특징을 보여야 돼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화고식으로 만들었다가 비가 오고 안개가 끼다 보니까 이런 게 화고성이 다 덮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좀 벌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형태죠. 예. 그래서 이런 품질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했던 그런 가격 구성들이 됩니다. 뭐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저는 버섯을 이렇게 보면은요, 버섯은 이렇게 좀 많이 갈라짐이 있는 마치 그 거북이의 등처럼 예, 이렇게 갈라짐이 있는 버섯을 그래도 가장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이런 버섯이 나오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돼요, 겸매사님? 자만주고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선풍기도 틀었다가 난로도 뗐다가 이런 행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온도 편차에 의해서 육질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육질이 단단해지면 식감도 맛있고 그런 형태의 버섯이 만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이제 버섯의 중요한 건 바로 이 온도 차이인 것 같고요. 그렇죠. 겸매사님 사실 이제 뭐 외식 때 버섯을 많이 소비한다고 하지만은 외식 가장 많이 해서 찾는 게 우리 고기 메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기 옆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바로 표고버섯이죠. 네. 겸매사님은 어떻게 고기 드실래요? 버섯 드실래요?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같이 먹어야죠.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근데 식당들이 표고버섯을 안 써요. 왜? 표고버섯만 먹을까 봐. 그래서 고기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표고버섯하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은 참 맛있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기 이상의 식감을 내는 정말 맛있는 게 바로 이 표고버섯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지금 소비가 조금 약한 게 사실이에요. 외식 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따끈따끈한 버섯 전골 어떠실까요? 자, 이상 버섯에 대한 소식, 특히 표고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표고버섯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표고버섯 품질을 높이는 LED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술인가요? 예, 보통 표고를 재배하는 게 이제 통나무 원목을 사용하는 게 있고 톱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톱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갈변을 위해서 LED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표고버섯에 적합한 그 LED 재배 기술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표고버섯 맞춤형 LED 재배 조건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상자의 청색하고 백색 그리고 녹색, 적색 LED를 100룩스에서부터 500룩스까지 한 100룩스 단위로 광원 종류와 세기를 달리해서 갈변 효율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색 LED로 재배한 표고는 형광등을 이용한 표고보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한 70.5 ppm에서 88.9 ppm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배지의 색도 측정을 했는데요. 청색 LED를 사용했을 때가 형광등을 사용했을 때보다 갈변 효율도 좋았고 수량도 한 1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해봤더니 전기료와 형광등 교체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 비용은 줄고
수량은 좀 늘어나서 한 1000봉지 기준으로 보면 약 한 50만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이번에 개발한 표고버섯 맞춤형 LED 재배 기술을요, 신기술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LED 빛의 색상으로 성분과 생산성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근 표고버섯을 이용한 음식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 곳이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원군 유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2019 유치면 원목 표고버섯 음식문화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페스티벌인가요? 지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강주광역시에 위치한 김치타운에서 저희 지역 자원군 유치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참나무 원목 표고버섯의 우수성을 알리고 표고버섯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린 표고버섯 음식문화 페스티벌입니다. 뭐 이렇게 페스티벌을 열 정도면 표고로 정말 유명한 지역인데 유치면 표고버섯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데요. 네. 이제 자원군 유치면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유치면은 광화문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정남쪽에 위치해 있어 봄이 가장 먼저 온다는 정남진 자원군의 행정구역 중 한 지역입니다. 우리 유치면에는 자흥댐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지역이 흡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친환경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서 주민의 대부분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말씀드리면 네. 전국 생산량의 13%, 전나무 85%에 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인증 임산물로 등록되어서 대통령 청와대 선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페스티벌을 개최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표고버섯의 좋은 점은 여러 방송을 통해 접할 수 있지만 표고버섯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또 조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직접 소비자들께서 표고버섯을 구입해서 가정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전시, 시식회, 할인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 행사에 어떤 요리들이 좀 선보여졌는지도 궁금하고요.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음식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네. 시식회 때 소비자분들께 선보인 음식으로는 표고 영양밥, 생표고 구이, 표고전, 표고 장사막, 표고떡, 표고빵 등 약 20여 종을 선보였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던 음식으로는 표고 가루를 활용한 표고 야채전, 그다음에 생표고 버섯 숙회, 표고 영양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야, 표고버섯 관련 음식 행사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소비자든 그리고 농가분들이든 관람객들 모두 또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단감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671원입니다. 어제보다 24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고요. 생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869원에 판매됐네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131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밤고구마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248원이네요. 어제보다 85원 더 올랐습니다. 네, 가을배 참포기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시죠. 평균가 4,680원입니다. 어제보다 13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663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1,759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 1,641원에 판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는 5,282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연구원님도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생강과 사과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생방송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